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규모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816명, 오늘 발표에선 이보다 더 내려가 7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진자 규모가 2차 재확산 이전인 4월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주말 새 추가 영업 재개가 이뤄진 가운데 내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등급 발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집계된 LA 카운티의 1일 확진자는 816명. 전날인 토요일에 비해 361명 줄어들고 사망자는 전날보다 18명 감소한 1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주간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입원 환자 수 역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렌지 카운티처럼 안정권에는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매주 화요일마다 안전등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단계 완화가 결정된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 주말부터 경제 개방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영화 체인들이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제한적인 관람이 가능합니다. 극장의 경우 전체 수용 인원의 25% 또는 100명 이하의 관람객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일행과 반드시 2개의 빈좌석을 거리에 두고 관람해야 하며 상영관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식당들의 실내 영업도 재개되며 한인 경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원의 25%만 입장이 가능하지만 무더운 여름 실내에서 식사가 가능해지며 모처럼 만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집계된 오렌지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는 170명에 지나지 않았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입원 환자 수 역시 196명으로 집계돼 전날인 토요일보다 19명 줄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일 새로운 안전등급을 발표합니다. LA 카운티 역시 경제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에서 순찰 차량에 타고 있던 셰리프 경관 2명이 괴한의 기습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를 넘어서는 경찰 혐오 범죄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격앙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셰리프 차량으로 걸어가더니 조수석을 향해 총을 발사하고 달아납니다. 오후 7시 LA 컴튼 지역 블루라인 지하철 터미널 앞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순찰 중이던 경관 2명이 괴한이 쏜 총에 여러 발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관들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2명의 경관은 31살의 여성 경관과 24살의 남성 경관으로 피격 당시 지하철역 인근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The two deputies were doing their job, minding their own business, watching out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on the train.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28세에서 30세 남성으로 추정하고 검정색 포도 차량 운전자가 사건을 도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고 세게 때려야 할 동물이라며 총격범을 비난했습니다. 또 경관들이 만약 숨진다면 이 살인자를 빨리 사형 집행해야 한다며 그것이 이 같은 범죄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 폭력을 비난해온 일부 단체 회원들은 총상을 입은 경관들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총에 맞은 경관들이 죽기를 바란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시위대 1명과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라디오 방송 기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21일부터 시작되는 대면 수업을 앞두고 교육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ABC 방송에 따르면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21일 개학을 앞두고 공립학교 교사 16,98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실시한 결과 0.32%인 55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양성 반응을 보인 교사들은 2주간 자해 격리 후 음상 판정을 받으며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노조 측은 교사들은 개학 준비를 위해 학교를 출근했지만 식당의 싱크대, 창문, 화장실 등은 여전히 더럽고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으며 개인보호 장비도 절대 부족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대면 수업 실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헌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이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안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재정 적자를 줄이거나 연방 준비제도의 재정 상태에 대해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한 여력은 충분하며 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부양안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부양안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CNBC는 무누신 장관의 이번 발언이 추가 지출에 반대하는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공화당은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주도하에 당초 논의되던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천억 달러 추가 경기 부양안, 일명 스키니 법안을 상정했지만 랜드폴 상원의원 등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대표가 나오며 52대 47로 통과 의결 정족수 60표에 모자라 법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인단체들의 지원 활동이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 노력에 주류 기업들도 동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가슴 따뜻한 나눔 행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사회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한인 사회 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그리고 식료품 등 다양한 품목들을 한인 사회 어르신들께 무료 배포했습니다. 꾸준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주류 기업들도 한인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오늘 열린 도시락 나눔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윌셔타워 노인아파트를 비롯해 한인타운 내 노인아파트 3곳에 따뜻한 점심 도시락이 가가호호 방문으로 배달됐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죠. 왜냐하면 노인들이 활동이 없기 때문에 집안에만 계시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병들이 많이 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좀 좋아하시고. 오늘 열린 행사에서는 시니어센터와 앤선 블루크로스의 기부로 도시락 500개가 한인타운 노인아파트에 전달됐습니다. 가주 대표 보험사인 앤선 블루크로스는 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힘이 되고자 도시락 나눔을 위해 $5,000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심신이 지친 어르신들은 오늘 열린 도시락 나눔 행사로 활기를 되찾았다는 반응입니다. 나가서 사 먹을 만한 것도 없는 데다가 이런 지원을 받으니까 노인들이 건강도 좋아지고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며 코로나 사태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주말 샌디에이고에서 열렸습니다. 미 해병 1사단 캠프 펜들턴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미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각 연대장들과 현역 장병들이 참석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적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상륙작전에 참가한 참전 용사 28명에게 자유수호 메달을 전수하고 향후 플러튼에 한국전 전사 미군 장병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 건립 계획도 전했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을 계기로 이번 주를 한국전쟁 특별보훈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내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오하이오 소재 미국 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사진전과 미술작품 전시회도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